국방부 장관이 오늘 이란 공습이 가장 격렬한 날이 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빨리 끝날 거라고 밝힌 지 하루 만의 일입니다. 중동 최대 정유시설이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드론 공격으로 인한 화재가 이유로 밝혀졌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는데 유가정보업체는 국제유가 하락세에 따라 사태가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한 주택가에서 무장 인질극이 벌어졌습니다. 용의자는 경찰 특공대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을 비롯한 주요 공항들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부분 셧다운에 따른 것인데 항공 여행객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아스테바 헬스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메디케어 가입자라면 치과 비용도 걱정하지 마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플랜은 연체대 3,560불까지 치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빨리 끝날 거라고 밝힌 지 하루 만에 국방부 장관이 오늘은 이란 공습이 가장 격렬한 날이 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미 행정부 내에선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호위 문제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장관이 오늘은 이란에 대한 공격이 가장 격렬한 날이 될 거라며 최고 강도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Today will be yet again our most intense day of strikes inside Iran. The most fighters, the most bombers, the most strikes. 백악관은 이번 군사작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목표가 완전히 달성됐다고 판단할 때 종료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의 선언 여부와 무관하게 이란이 완전하고 무조건적 항복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때 종료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이 항복하지 않고 저항을 이어가더라도 미국이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하면 전쟁을 중단하겠다는 뜻입니다. So President Trump will determine when Iran is in a place of unconditional surrender, when they no longer pose a credible and direct threat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our allies. 한편 국제 에너지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유조선 호위 문제를 놓고는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미 해군이 성공적으로 호위했다고 SNS에서 밝혔습니다. 즉각 전 세계에 속보로 타전됐고 국제 유가는 2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몇 분 뒤 해당 게시글은 삭제됐습니다. 백악관도 미군이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호위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제 유가는 낙폭을 일부 되돌리며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는 정황도 포착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기뢰를 설치했다면 즉각 제거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군사적 결과는 전례 없는 수준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기뢰를 설치하려는 선박 10척도 완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이란이 걸프 국가에 대한 드론 공격을 벌이면서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중동 최대 정유시설이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서부 미사일 발사대를 공격하고 레바논 베이루트도 폭격했습니다. 김계형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10일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 에드녹의 루와이스 공장 2호가 드론 공격을 받아 화재가 났습니다. 이 불로 하루 생산량 40만여 배럴 규모의 공장이 가동을 멈췄습니다. 1호 공장도 비슷한 양을 생산해 왔는데 전쟁으로 인해 지난 6일부터 생산량을 줄였습니다. 루와이스 정유시설은 중동 최대 규모로 한국과 일본,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이 주요 고객입니다. 바레인과 쿠웨이트도 이란 자폭 드론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바레인 수도의 마나마 주택단지에 드론이 떨어져 주민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هذا ويستمر العدوان الإيراني الآثم في استهداف الأعيان المدنية والممتلكات الخاصة بالصواريخ البالستية والطائرات
이스라엘도 공세를 이어가며 이란 서부의 미사일 발사대를 겨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미사일 발사 장비와 이동 차량을 파괴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השאיפה שלנו להביא את העם האיראני לפרוק את עול העריצות, בסופו של דבר זה תלוי בו. 이스라엘은 레바논 헤즈볼라에 대한 공습도 이어가 수도 베이루트 남부를 집중적으로 타격했습니다. 유엔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50여 개 마을에 대피 경고를 내렸고 66만여 명이 이주민 신세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휘발유 가격이 연일 상승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LA 카운티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5월 2일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와 유가정보서비스의 집계에 따르면 오늘 LA 카운티 레귤러 등급 휘발유 평균 가격은 어제보다 8.8센트 오른 갤런당 5달러 33.9센트를 기록했습니다. LA 카운티 휘발유 가격은 최근 20일 중 19일 상승하며 총 72센트 올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61.5센트, 한 달 전보다 80.3센트, 1년 전보다도 60.6센트 높은 수준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평균 휘발유 가격도 갤런당 5달러 32.2센트로 8.5센트 오르며 지난해 4월 22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41일 연속 상승하며 총 1달러 7.9센트 올랐습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도 갤런당 3달러 53.98센트로 올라 지난해 7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유가정보업체 게스버디의 패드릭 드한 분석가는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개솔린 가격 상승세가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사일 공격으로 170여 명이 숨진 이란 초등학교 사고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시 촬영된 영상 속 미사일이 미군의 토마호크로 보인다는 미국 언론들의 보도에 이어 이번에는 이란이 현장에서 토마호크 파편을 수거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이란 국영방송 IRIB가 SNS를 통해 공개한 사진입니다. 지난달 28일 폭격을 당한 이란 초등학교 현장에서 수거했다는 미사일 잔해들입니다. 자세히 보면 미국의 방산업체인 벨 에어로스페이스 앤드 테크놀로지스라는 제조사 명칭이 보입니다. 다른 파편에선 글로브 모터스라는 제조사 명칭도 확인되고 미국에서 만들었다는 메이드 인 USA 표시도 보입니다. 미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어린이와 교사 170여 명이 숨졌다며 이란이 물증을 제시한 겁니다. دیروز اعلام می‌کنند که این کار ایران بوده. تهوع‌آور است واقعاً. 이 사진을 보도한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 부품이 어디에서 어떻게 수거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떨어진 토마호크 파편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미국 언론들은 초등학교 공격 당시 영상을 분석한 결과 미군의 토마호크가 사용된 게 맞다며 미군의 오폭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여전히 이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Who we've seen in the intel moving rocket launchers into civilian neighborhoods, near schools, near hospitals. That's how terrorist regimes fight.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도 토마호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사실과 다른 발언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오늘 볼티모어의 한 주택가에서 인질극이 벌어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용의자의 총격에 부상을 입었고 해당 용의자는 경찰 특공대 대원들에게 제압돼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한 주택가에서 강도 사건 신고가 접수된 것은 오늘 오전 11시 52분쯤. 주택 내부를 조사하기 위해 진입하던 경관들은 용의자가 발포한 총격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Officers received a call for a burglary to 6200 block of Park Heights Avenue. When officers arrived, they were immediately met with gunfire from the suspect firing from inside of a house. 수사당국에 따르면 현장으로 진입하던 경관은 다리에 총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총격이 이루어지던 당시 주택에 감금되어 있던 한 여성 피해자는 창문 밖으로 탈출을 시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용의자는 경찰 특공대가 출동한 뒤에서야 제압됐습니다.
SWAT officers responded to the scene and neutralized the suspect. He was pronounced deceased on the scene. SWAT was able to clear the home and a firearm was recovered. At this time, the Attorney General's office has been notified and our Special Investigations Response Team is investigating this incident. 경찰 특공대와 대치를 이어가던 용의자는 집안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이어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팀은 사건이 발생한 배경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며 집안에 잡혀있던 인질과 용의자가 친인척 관계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에게 총격을 받은 경과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LA 국제공항은 물론 주요 공항들이 국토안보부의 부분 셧다운 여파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보안 검색 대기 시간이 늘어나면서 일부 여행객 중 비행기를 놓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 휴스턴의 윌리엄 P. 호비 공항에서는 지난 8일 오후 보안 검색대 대기 시간이 한때 3시간에 달했습니다. 일부 여행객들은 비행기 시간을 변경해 재예약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휴스턴 공항 시스템에 포함된 조지 부시 인터컨티넨탈 공항은 최대 50분 정도로 상대적으로 대기 시간이 짧았지만 일부 구간에서는 여전히 혼잡이 이어졌습니다. 미 전역의 공항 상황은 엇갈리지만 대체로 지연과 혼잡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과 노스캐롤라이나 샬럿 공항에서도 45분에서 60분가량의 지연이 보고됐습니다.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루이 암스트롱 국제공항 역시 TSA 요원 부족으로 평균 이상의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LA 국제공항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부 검색대가 축소 운영되면서 장시간 대기줄이 형성되고 일부 승객은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공항 측은 여행객들에게 최소 3시간 전에 도착할 것을 안내하며 대기 시간이 2시간 이상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혼란은 국토안보부 DHS 부분 셧다운이 2월 14일부터 이어지면서 발생했습니다. TSA 요원들은 필수 근무자로 근무를 계속해야 하지만 전액 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셧다운이 길어지면서 TSA 직원들은 지난주 급여의 약 30%만 지급받았으며 이번 주말까지 급여를 받지 못할 전망입니다. 로렌비스 DHS 대변인은 정치적 쇼로 인해 공항의 TSA 요원들이 전액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재정적 어려움과 결근,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사들은 연방의회와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DHS 재개를 위한 협상을 해야 한다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TSA 요원들의 무급 근무와 검색대 축소 운영으로 인해 주요 공항에서 여행객들은 여전히 장시간 대기와 비행기 탑승 지연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의 협상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공항 혼잡과 항공 지연 문제는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최고의 한인 암 전문의와 함께하면 치료가 달라집니다. LA 한인타운과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언어나 문화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인 의료진이 상담하고 진료해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협진을 통해 진단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며 임상시험 참여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오늘 예약하십시오. 치명 믿을 수 있습니다. 치명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정관장은 증명합니다. 과학적으로. 정관장.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로 국제 유가와 항공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항공권 가격 인상과 항공업계 실적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유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까지 치솟으면서 다음 달 국제선 유류 할증료가 크게 오를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은 지난 5일 배럴당 225.44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말 대비 약 140%가 상승한 수치입니다. 국제선 항공권에는 운임과 공항 이용료 외에도 항공유 시세에 연동되는 유류 할증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항공유 가격 급등은 항공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유류 할증료는 매달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돼 그 다음 달 항공권 가격에 반영됩니다. 즉, 4월 유류 할증료는 이달 16일 책정되며 유가가 $100를 돌파한 점을 고려해 추가 인상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때문에 항공권을 구매하려면 유가 인상 반영 전에 서둘러 구매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항공업계에서는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류 할증료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항공 기준으로 3월 국제선 유류 할증료는 인천 뉴욕 노선이 약 99,000원, 인천 후쿠오카 노선은 약 13,500원 수준입니다. 2022년 7월 대한항공의 유류 할증료는 인천 뉴욕 노선이 32만 5천원, 인천 후쿠오카 노선이 42,900원에 달했습니다.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왕복 기준 뉴욕 노선은 45만 원 이상, 일본 노선은 7만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항공업계는 이미 고환율과 좌석 공급 과잉 문제에 이어 최근 고유가까지 겹치며 삼중고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류비는 항공사 전체 운영 비용의 약 20에서 30%를 차지하는 핵심 비용으로 유가 상승은 항공사 수익성과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연간 약 3,050만 배럴에 달하는 항공유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즉, 유가가 $1 상승할 때마다 대한항공은 약 3,050만 달러, 한화로 약 450억 원의 손익 변동이 발생합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유가가 약 30달러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연간 약 1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 셈입니다. 일부 동남아 저비용 항공사들은 항공유 가격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오를 경우 항공기 운항을 중단하는 시나리오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항공권 가격 인상은 여행 수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동 항로 안전 우려나 환율 상승, 유류 할증료 인상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일부 여행객들은 일정 변경이나 직항 노선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크게 늘어난 연방 대법원의 긴급 신청 사건을 두고 진보 보수 성향의 연방 대법관이 공개석상에서 이례적으로 설전을 벌였습니다. 오늘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과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어젯밤 워싱턴 DC의 연방법원에서 열린 연례 강연 행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거듭된 긴급 신청 제기를 놓고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긴급 신청은 하급심 법원에서 판결이 마무리되기 전에 연방대법원의 효력 정지 등의 잠정적인 결정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이민과 연방기관 지원, 독립기관장 해임같이 줄줄이 소송이 걸린 여러 정책과 관련해 연방대법원 긴급 신청이 크게 늘었고 보수 우위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되었습니다. 보수 성향의 캐버노 대법관은 의회의 교착으로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리게 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소송도 늘어나고 긴급 신청도 많아진 것 같다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도 긴급 신청이 증가세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긴급 신청이 많아진 것을 새로운 현상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임명된 진보 성향의 잭슨 대법관은 이전엔 긴급 신청이 기존의 상황에 변동을 주기보다 현상 유지를 위해 동원됐던 데 비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연방 대법원이 새 정부 정책을 승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하며 절차를 왜곡하고 유감스러운 문제를 야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 대법관이 공개석상에서 의견을 표명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으로 이념적 차이가 큰 대법관들이 한자리에 나타나는 경우는 더욱 드물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애너하임 디즈니랜드 일부 구역에서 정체불명의 냄새로 직원 5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고객들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애너하임 경찰은 오늘 낮 12시 30분쯤 스타투어즈 어트랙션 백스테이지 인근에서 정체불명의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이 냄새로 인해 여러 명의 디즈니랜드 직원이 대피한 후 응급치료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5명은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방문객 가운데 증상을 보인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디즈니랜드 측은 스타투어스 어트랙션 백스테이지에 있던 공사 계약업체가 사용하던 건축 자재가 화학 반응을 일으킨 것이 원인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평양과 중국 베이징을 오가는 국제 여객 열차가 내일부터 운행이 재개됩니다. 코로나로 운행이 중단된 지 6년 만인데 중국인 단체 관광 등 북중 간 인적 교류가 늘어날 걸로 전망됩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북중 교류를 상징하는 압록강 철교를 기관차가 오갑니다. 북중 여객 열차 운행을 앞두고 막바지 점검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북중 여객 열차는 내일 오전과 오후 평양과 베이징에서 각각 출발합니다. 평양발 열차는 현지 시각 오후 5시 반쯤 중국 랴오닝성 단둥역에 도착해 입국 수속 등을 거친 뒤 다시 출발해 모레 오전 8시 반쯤 베이징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2020년 1월 코로나로 운행이 전면 중단된 지 6년여 만입니다. 中朝是友好近邻，保持常态化客运列车运营，对促进双方人员往来便利化具有重要意义。 운행 재개 초기엔 대부분 공무 목적의 인원이 탑승할 가능성이 높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단둥의 여행업계에선 북한 단체 관광이 곧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하는 담화를 낸 북한은 유사시 핵무력을 동원할 능력이 있다는 걸 시사하면서도 미국에 대한 직접적 비난은 자제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대화 의지가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과의 여객 열차 운행을 통해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계획을 가진 걸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보합권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결국 어제 역대급 상승 반전이 이어지지 못하고 또다시 하루짜리 반짝 상승으로 끝나버린 건데요. 개장 내내 상승 반전과 하락 반전을 반복하는 롤러코스터 움직임을 보인 장은 랠리 모드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제 2주 만에 전 종목 모두 동반 상승했던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오늘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한 6종목이 강세를 이어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쟁이 곧 끝날 거라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이틀째 호재로 작용한 가운데 국제유가는 장중 한때 80달러 선 밑으로 떨어졌고 금값과 비트코인은 상승했습니다. 공포지수 역시 장중 13%까지 폭락했지만 어제 버금가는 수준의 패닉 바잉은 처음부터 몰려오지 않았습니다. 개장 초 약세를 랠리 모드로 돌려놓는 수준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데 그쳤는데요. 초중반까지만 해도 마감 후 오라클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불안감보다는 기대감이 커진 상황을 나타냈지만 후반에 이란 관련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며 투자 심리는 급격하게 요동쳤습니다. 그와 함께 출렁인 장은 막판에 아예 약세로 완전히 꺾인 뒤 가까스로 혼조세로 돌아서는 데 그쳤고 내일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불확실성은 한층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